여러분, 달러가 1390원을 넘었습니다. 많이 놀라셨다고요? 하지만 진짜 큰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달러가 정말 무섭도록 치솟고 있죠. 외환위기 리먼 사태 이후 거의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물가지수가 동월 대비 8.3%까지 올라가면서 이른바 물가 쇼크마저 심각해진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여전히 환율이 곧 떨어질 거라 낙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떨어지기는커녕 이런 추세로는 1,400원은 우습게 넘을 것이고 앞으로도 1,500원, 1,600원까지 충분히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달러의 강세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 반해 원화의 약세는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이 정도로 강달러를 원했던 적은 극히 드물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포지션을 취하며 강달러를 노리고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다시금 세계 패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중국 위안화 등등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미는 경쟁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미국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기축통화이자 패권통화로서 달러의 위용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달러의 강세는 상대적으로 원화의 약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이 원화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원화를 소유했던 투자자들의 주요 목적은 위안화에 대한 대체 투자 측면이 강했습니다. 즉, 허들이 높은 위안화 대신 원화를 잔뜩 사들인 거죠. 이런 배경에는 G2라고까지 불리던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이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또한 많이 시들해진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 시장의 약세와 더불어 위안화의 가치, 더 나아가 원화의 가치 또한 동반 하락하게 되었고요. 이는 주요 43개국 중 화폐 가치 하락 40이라는 처참한 성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된 파월의 강력한 발언입니다. 잭슨홀 미팅이란 매년 8월에 주요 은행 총재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개최하는 경제정책 회의인데요.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한 통화 긴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론 남은 연준 금리 인상 3번의 기회 중에 자이언트 스텝, 최소한 빅스텝은 하지 않을까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가뜩이나 한미 기준금리가 이미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한국은행에게 남은 기회는 2번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적어도 빅스텝을 생각하는데 반면 한은은 아직도 베이비 스텝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외화 유출의 급속화로 이어지면서 달러는 앞으로 더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내수 시장이 튼튼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처럼 내수라도 튼튼하면 어느 정도 버틸 텐데 한국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이머징 마켓의 전형입니다. 즉,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달러는 강세고 원화가 약세니까 수출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한국 제품을 사줄지를 말이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가 높은 나라는 동남아를 비롯해 가까운 중국, 일본 정도겠죠. 한때 아시아에 한류 바람이 불면서 한국 제품 수출에도 호조를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한한령, 즉 한류에 대한 중국 내 금지령을 유지하면서 이 한류 바람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리고 있는데요. 일본은 경제 사정이 워낙 나락이니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믿을 곳은 동남아뿐인데 그쪽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갈수록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베트남의 경우는 고정 환율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된다면 곧 나라 자체에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한국 제품을 기꺼이 사줄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동맹국이라는 미국은 자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 지 오래고, 한동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던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입지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건데, 타개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는 빛을 탕감해주겠다는 등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며 뚜렷한 대책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달러가 오른다고 마냥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래저래 한국의 경제가 망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IMF를 다시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오른다고 주식 떡상한다고 좋아하지 말자고요. 자산의 거품은 금방 꺼지기 마련인데 호황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런 경제 위기를 여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바보라서 IMF를 당한 걸까요? IMF 때처럼 다시 금 모은다고 극복할 수나 있을까요? 이렇듯 경제는 지속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제발 경제가 보내는 119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알바를 안 한다고 하죠. 하지만 곧 경제 위기가 오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계속 현금을 모아두세요. 이젠 주식 그래프나 볼 때가 아닙니다. 국가는 개인을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꼭꼭 명심하세요. 혹시 달러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부자의 길 카카오톡이나 카페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